돈은 단순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기술이야. 책 부자 아빠의 돈 공부에서 배운 핵심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장단컨대 뻔한 소리가 아닐 테니 끝까지 들어봐. 부자가 된다는 건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일이야. 또한 매일 찍어내는 돈을 남보다 먼저 차지해야 하지.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자기 쪽으로 흐르게 해야 해. 물꼬를 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내 몸에 배어야 하는데,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와 노동은 필요 없다지만 그럼에도 손을 사용하는 습관은 아주 중요해.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려. 손을 움직여야 지능이 활성화가 되지. 두 번째는 각인 효과가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손으로 직접 쓰면 더 오래 기억돼. 세 번째는 생각하는 힘이 커져. 시간도 걸리고 손목도 아프지만 적는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도구가 손인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 요즘 보면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아. 송금, 자산과 부채 관리, 가입한 보험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치까지 어플리케이션이 일일이 계산해주는데, 하지만 손으로 직접 개인 재무제표를 적어보는 게 더 좋아. 우리 아버지는 10년 넘게 매달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어. 심지어 매월 프린트해서 편철해 보관해. 전월 대비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신대. 재무제표 만들기를 계속하면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꼼꼼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하셨지.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을 매월 기록하는 습관은 부자가 되는 좋은 도구임은 틀림없어. 또한 세세히 적고 다음 달에 또 적는 루틴은 재정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는 습관이야. 매월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을 집계하면서 순자산을 정확하게 적어봐. 가계부와 비슷해 보이지만 소소한 지출을 적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개괄적으로 적어 나간다는 점이 다른데, 이게 습관이 되면 현금 흐름과 순자산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개인 재무제표를 쓰는 습관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품성도 있어. 바로 언행일치하는 습관이야.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맥 관리와 언행일치라고 하셨어. 그러려면 황금률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하는데, 내 주장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어. 언행일치는 사회적으로 관계하고 소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필수 조건이야. 잠깐 언행일치하는 사람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약속을 잘 지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들과 신뢰가 쌓여 소통이 원활해지지. 소통하는 능력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최고의 가치야. 삶은 대부분 타인과 관계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신뢰, 소통, 관계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어. 둘째, 일관성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 만약 사업을 한다면 사업의 가치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향해 앞장서서 행동할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야. 셋째, 말이 주는 영향력이 크지. 남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진실성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커. 진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은 소통하는 힘이 생기고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부자의 마인드는 무엇이 다를까? 역사를 되짚어보면 번성했던 업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예가 많아. 반대로 새로운 산업이 떠오른 사례도 많지.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당시 제조업 오너들은 대대손손 부자 가문으로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진 업종이 많아. 산업혁명으로 무너진 산업의 예를 들어보자. 방직기가 개발되자 수공예품을 만드는 산업은 영세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위스 명품 시계야. 반면에 대량 생산 시계 회사들은 망하거나 저가 시계를 만드는 회사로 전락했지. 다른 사례도 이야기하자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던 회사들 역시 버티지 못했지. 코닥처럼 디지털 카메라에 적응하지 못해 쓰러진 회사도 있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장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도 못하겠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해. 특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은 원금을 잃을 위험이 커. 채권, 주식 같은 기초 상품에서 파생한 선물, 옵션, 스왑 같은 파생 상품은 원금 외에 초과 손해까지 물어낼 위험도 있어. 이에 비해 은행 저축과 채권은 소극적이지만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야. 일반인이 워런 버핏처럼 저평가 기업을 골라 같이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 버핏은 1973년 워싱턴 포스트의 주식을 내재가치 평가액의 4분의 1 가격에 인수했는데 1060만 달러를 투자해 지금 13억 달러가 되었지. 무려 124배가 오른 거야.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지난 40년간 삼성전자 주가는 400배가 올랐고 음마아파트 가격이 96배 올랐다고 조사되었어. 2022년 포브스의 순자산 추정치 보도를 살펴보면
세계 1위는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티파니 앤코 브랜드로 유명한 베르나르 아르노와 그 가족으로 나타났어. 2위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3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였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미디어그룹 블룸버그 LP의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 뒤를 잇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268위,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455위,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창업자 권혁빈이 523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534위에 올랐어. 이외에도 천이안의 삼성가의 홍나희 이부진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메리츠 금융의 조정호 회장,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의 부인인 유정현 NXC 이사가 있어. 삼성가 3명, 범현대가 1명, 메리츠 한진그룹 창업자 조중훈의 넷째 아들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나 상속 없이 스스로 창업하여 일궈낸 성과야. 앞서 말한 세계 1위에서 7위의 부자도 1세대 창업자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 자, 이렇게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너도 이런 마인드로 무장해봐. 무작정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끌어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자고.